이번에는 부정적분의 정의부터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fx를 기준으로 관찰을 할 때 이 fx를 원함수라고 부르고, 그때 이거를 미분하면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부르죠? 오함수라고 부르죠. 이거는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얘가 원함수고요. 도함수를 우리가 f'이라고 y' dy dx 등으로 쓰고, 우리가 원함수에서 도함수를 구하는 그 계산을 뭐 한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미분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미분 파트에서 대단원 2단원이었죠? 미분 파트에서 배웠던 내용이 원함수와 미분에서 얻은 도함수의 어떤 관계들, 그래프들에 대한 내용을 했었어. 우리가 3단원에서 하는 건 뭐냐?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함수가 있었다고 치세요. 그거를 미분을 했더니 미분을 해서 fx가 나오는 무언가도 있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뒤에서 확인할 건데, 얘가 만약에 2x였다 쳐보세요. 우리 누구 미분하면 2x 되는 거 알고 있죠? x제곱이라든지, 사실은 x제곱 플러스 1도 미분하면 상수항이 없어지고 2x만 딱 남겠죠? 그런 애들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는데, 원시함수라든지, 또는 이렇게 미분해서 얻은 걸 도함수, 반대 방향으로 간 걸 역방향이다 그래서 역도함수라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주로 부르는 말은 부정적분이라는, 우리가 그냥 주로 부정적분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 사실 이 부정적분은 왜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요?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은 원래 부정적분이 먼저 나온 게 아니라 정적분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미분과 적분의 어떤 특별한 관계를 얻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부정적분을 이용을 해서 넓이를 뭔가 구하고 등을 했던 건데, 교육과정 순서상 부정적분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부정적분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뭔지 모르겠지만 무언가가 정해지지 않은 적분이다 라고 하고요. 우리가 미분 이 반대 방향의 계산, 미분의 역연산을 적분한다 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자, 미분의 역연산이 뭐라고요? 적분이 뭐냐라고 하면은 부정적분을 구하는 계산이다. 미분이 뭐냐라고 하면 누구를 구하는 계산이다. 도함수를 구하는 계산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의 부정적분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fx의 부정적분이다 라고 하면 어떤 의미냐 라고 하면은, 너희가 미분해서 fx가 나오는 함수요 라고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자, 따라해보세요. 미분해서 fx가 나오는 함수. 그게 fx의 부정적분이에요. 그래서 기호로는 말이 한글로 표현되겠잖아. 이걸 기호로 표현할 때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냐? 좀 귀찮긴 하지만 fx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앞쪽에다가 부정적분이라는 거는 나중에 계속 미적분을 좀 넘어가 버렸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잘게 쪼개낸 애들을 다 더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건 정적분. 아무튼 적분이 그런 의미라서 얘는 다 더한다에 s를 길게 위아래로 늘려뜨려서 썸 더하다 앞글자 s를 길게 늘려뜨려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얘는 인티그랄 또는 그냥 우리는 보통 인테그랄 이렇게 부릅니다. 인테그랄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뒤에다가 d하고 기준 문자 지금 x에 대한 함수로 보고 있어요 라고 할 거면 이렇게 dx, fx의 부정적분을 표현하고 싶다? 그럼 fx 앞에 따라하세요. 인테그랄 dx를 앞뒤로 이렇게 둘러싸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도 아직은 알 수가 없지만 이렇게 약속했다고 알아두면 돼요. 이때 우리가 미분할 때 x에 대하여 미분 하듯이 적분할 때, 부정적분을 구할 때도 x에 대하여 적분, 이런 식으로 고등학교육과정에서는 특정 문자에 대해 미분과 적분을 하기 때문에 이 bx가 뭐냐? 나는 지금 기준 문자를 x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적분 변수라고 보통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fx에다가 인티그랄 dx를 이렇게 묶어주면
이거는 fx의 누구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부정적분. 다시 인티그랄 fx dx를 의미하는 건 fx의 뭐를 말한다고요? 부정적분. 그러면 부정적분을 구하는 이 계산을 끝내고 나면 이게 부정적분이 나올 거 아니야? 그 부정적분을 구하는 계산을 뭐 한다라고 표현하면 된다고요? 적분한다.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애가 적분을 당하게 된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피적분함수, 이 용어들은 알아놔야 돼. 새로운 용어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해줘야 돼. 라고 합니다. 지금 새로운 내용이 좀 많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우리가 미분하면 도함수를 얻죠? 거꾸로 우리가 미분해서 fx가 나왔었을 어떤 함수를 찾는 거야. 그 함수를 찾는 계산을 뭐 한다라고 부른다고요? 우리가 주로 세 가지 표현이 있지만 우리가 쓸 표현은 미분해서 fx가 나오는 이 함수를 fx의 뭐라고 부를 거라고요? 부정적분이라고 부를 거다. fx의 부정적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뭐에서 뭐가 나오는 함수? 다시 fx의 부정적분 다 같이 얘기해 볼까요? 미분해서 fx가 나오는 함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는데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하냐라고 하면은 미분에서 f가 나오는 함수면 f 앞뒤에다가 인테그랄 dx로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게 미분에서 fx가 나오는 어떤 함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뒤에도 계속 새로운 용어들 계속 나올 거야. 여기까지는 잘 이해를 해줘야 그 다음 내용들 이해하는데 우리가 없으니까 여기까지는 잘 들어주시고요. 혹시 여기서 궁금한 거 있니 얘들아? 납득이 안 되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넘어갈게요. 자, 여기입니다. 그래서 부정적분, 인티그랄 기호 등을 배웠어요. 자, 이거는 예시를 같이 해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fx가 나왔다? 그 함수를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하고 인티그랄 fx dx로 쓰기로 약속을 했죠? 자, 그걸 어떤 게 있는지 예시로 한번 살펴볼게요. f가 2x였어요. 미분해서 아까 2x가 나오는 거 대표적으로 제일 쉬운 게 뭐가 있죠? x제곱도 미분하면 2x가 나오고 그리고 x제곱 플러스 1도 미분하면 2x가 나오고 뭐 이런 애들 땡땡땡 수많은 애들이 상수항만 다른 애들은 전부 다 미분해서 2x가 나오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면 미분하면 어차피 상수항이 어떻게 되니까 어차피 소거대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다 묶어서 이렇게 얘들 다 묶어서 이게 f의 부정적분이 됩니다. 참고로 도함수는 여기서 한 번 더 오면 미분 한 번 넣으면 도함수죠? 도함수는 하나의 함수지만 참고로 부정적분은 하나의 함수가 아니에요. 뭐만 다르게 무수히 많이 존재할까? 상수항만 다르게 무수히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우리가 묶어서 표현하기 위해서 인티그랄 fx dx를 야씨 어차피 다 똑같아. 상수항만 다르고 다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상수항 없는 애를 하나 골라서 그게 제일 식이 간단한 거니까 상수항이 0인 그런 애를 하나 골라서 얘를 f의 부정적분 중에 대표적인 애다 라고 해서 우리가 라지 f의 한 부정적분 한 부정적분이라는 뜻은 부정적분은 수많은 함수들이 다 부정적분이죠. 그 중에 하나 부정적분 중 하나라는 뜻으로 쓴 거야 지금 라고 하고 우리가 기호로는 f의 부정적분 우리가 도함수는 프라임으로 표현했죠. 얘는 뭐 프라임 있었으면 뗄 텐데 그것도 없고 그래서 대문자 fx 이렇게 쓰면 이게 스몰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다 이런 표현으로 쓰는 거야. 야 그러면 gx의 한 부정적분은 우리가 주로 뭐라고 표현을 하게 될까? 대문자 g, 라지 gx 이렇게 쓰겠죠?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쓸 거냐면 미분해서 fx가 나오는 함수는요 상수항 없는 거 하나를 써 이렇게 그런 상수항 없는 거에는 아니 상수항 있는 거에도 상관없죠. 보통 상수항 없는 애를 써요. 그런 다음에 얘랑 뭐만 차이가 나는 애들일 거예요 라고 말해주면 돼요. 상수항만 차이 날 거예요 라고 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C라고 하고 이때 상수항만 차이 나는 이 상수를 우리가 적분 상수라고 불러요.
예시를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여기 해줄게. 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미분에서 EX가 나오는 함수를 찾고 있는 거야. 그럼 그런 함수들은 누구의 부정적분이라고 이름 붙여주면 되는 거야? 미분에서 EX가 나온다? EX의 부정적분. 인티그랄 EX 이렇게 표현해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나요? 다시 지우고 다시 해볼까? 아예 싹 다 지우고 그러면 예시로 그냥 써줄게. 자, 지금 내가 찾는 거는 미분에서 누가 나오는 함수? EX가 나오는 함수.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죠? 누구의 뭐? EX의 부정적분이라고 부르기로 했고, 기호로는 그러면 EX 한 다음에 앞에는 어떤 기호를 써주고 인테그랄, 뒤에는 dx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이거의 뜻은 EX의 부정적분, 미분에서 EX가 나오는 함수, 인테그랄 EX, dx 다 얘를 표현하는 말이죠.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한 부정적분 골랐죠? 한 부정적분 라지 F로 남잖아요. 그러면 얘를 X제곱 이렇게 에다가 X제곱이랑 뭐만 차이가 나요? 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상수항만. 그래서 그 상수항을 미지수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뭐라 써주는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때 자 얘를 X제곱을 뭐 하면 EX가 되죠? 미분하면 이렇게 되죠? 그럼 거꾸로 EX를 뭐 하면 이렇게 된다 생각하면 될까? 그래서 적분할 때 나오는 상수가 해서 얘를 왜 적분 상수라고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예시가 있었구나. 이건 봤구나. 왜 여기는 왜 못 봤어요? 여기만 보면 왜 못 봤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테그랄 fx dx를 계산해라 라고 하면 이거는 fx의 부정적분이다. fx 부정적분 구하는 과정을 fx를 적분한다 라고 하죠. 적분해라 라고 하면은 이거를 인티그랄을 계산해라랑 똑같은 말이야. 이렇게 인티그랄 비율을 없애서 그냥 이렇게 계산하는 걸 적분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fx dx는 부정적분을 하나 주로 상수항이 0이네. 상수항 0이네 아니라고 틀리진 않아. 보통 상수항 0이라고 있어.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지우게.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딱 더 해봅시다. 이거는 3x제곱 플러스 1의 부정적분이라는 뜻이야. 시은아, 이거 한글로 더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주면 뭐 해서 뭐가 나오는 함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몸 때리고 있었어? 잘 모르겠었는데? 네. 하나 설명할 수 있어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 해서 뭐가 나오는 함수? 적분해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들아, 아직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 이거는요, 이 안쪽에 있는 얘의 부정적분이라는 뜻이야. 얘가 뭐냐라고 물으면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따라하세요. 3x제곱 플러스 1의 부정적분. 부정적분. 다시 뭐라고요? 누구의 부정적분이라고 이게? 얘 부정적분을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미분하면 누가 나오는 함수라는 뜻인 거예요, 이거는.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1의 피적분 함수인 3x제곱 플러스 1이 나오는 함수를 의미하는 거야. 우진아, 예시 들 수 있어? 그런 함수가 있을까? 미분에서 이렇게 나오는 함수로 떠올릴 수 있어? x 세제곱이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하면 되겠죠? 미분하면 다음 식은 차수가 점점 어떻게 돼? 떨어지죠. 그럼 거꾸로 미분의 역양산인 적분을 하면 차수가 2에서 몇으로 늘어났어야 하고 3. 미분하면 얘가 내려오면서 앞에 곱해지지. 적분은 그걸 거꾸로 되돌리는 거니까 3을 앞에서 나눠주면 돼요. 근데 앞에 원래 몇이 있었어? 이렇게 해서 떠올리면 돼. 그래서 떠올렸어? 그럼 이제 다시 미분해서 얘가 나오는지 확인만 하면 돼요. x 함수 미분하면 3x제곱 나오죠? 그럼 누굴 미분했으면 1이 될까? 플러스 x 이렇게 했으면 확인해볼까? x 미분하면 다시 몇 나오는 거 확인? 1 나오는 거 확인. 처음엔 이렇게 이건가? 하고 확인. 이건가? 하고 확인을 하세요. 나중에는 이게 크게 바로바로 될 테니까. 하나 여기서 끝나면 안 돼. 얘만 미분해서 3x제곱 플러스 1이 되는 함수가 아니에요.
얘도 미분하면 3x제곱 플러스 1 되죠? 얘도 되죠? 무수히 많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써준다고요? 플러스 C. 이 C를 무슨 함수라 부른다? 적분 함수. 자, 하나 더, 몇 개 더 해볼까? 자, 얘는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인티그랄 x제곱 플러스 3dx 또는 한글로 표현하면 얘는 누구의 부정적분? x제곱 플러스 3의 부정적분. 자세히 풀어서 한글로 설명해주면 뭐에서 뭐가 되는 함수? 미분에서 x제곱 플러스 3이 되는 함수라는 뜻인 거야. 신나게 이게 떠올릴 수 있을까? 일단 여기 x 바꿔야지. x3 틀려도 되니까 괜찮아. 처음이니까 틀려도 되니까 미분에서 이렇게 되려면 몇 승 이어야 됐을까? 미분하면 차수가 떨어지는데 3차가 됐대. 미분해서 그럼 원래 몇 차였단 얘기야? 4차니까 일단 x 4승 그런 다음에 얘 미분하면 4가 앞으로 내려오면서 3승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4x 3승일 줄 알았는데 그냥 x 3승이지. 뭐야 4 어디 갔어? 원래 4가 있었나 봐. 그래서 내려오면 약분해서 없어지고 그냥 x 3승 되죠? 이렇게 확인을 하면 돼. 이해돼? 시나 그러면 3x는 찾을 수 있어? 일단 x 2승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2가 됐다? 미분하면은 이거 내려오면서 곱해주죠. 적분은 거꾸로 하나 올려준 걸 나눠주면 돼. 원래 개수 몇이었죠? 3. 2를 나눠주면 이제 몇 분의 3?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야. 여기서 끝내면 얘들아 돼? 안 돼? 안 돼요. 얘가 의미하는 건 미분에서 x 3승 플러스 3x가 나오는 모든 함수를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를 뭘 곱해줘야 된다? 이런 계산을 우리가 계속하게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우리가 이제 뭐도 할 수 있느냐. 기존에 fx가 뭐 3x 플러스 2였다. 그럼 우리가 이거 미분해서 fx의 무슨 함수를 구할 수 있죠? 도함수 구할 수 있었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거꾸로 f'x가요 4x 3승 플러스 x 2였어요. 거꾸로 내가 fx를 구해라. 그럼 내가 이 f'을 뭐 했다라고 표현하면 될까? 적분했다라고 표현을 하면 되고요. 자, 하나씩 한번. 이성아, 이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요? 너 선행했다 그랬지? 어떻게 돼? 일단 몇 승 되고 4제곱이 되고 4제곱 됐으니까 4로 앞에 뭐 해줘라? 나눠줘라. 그럼 어떻게 돼요? 대수가? 1. 그럼 생략할게요. 이렇게 다른 친구도 잘 보고. 이제 그 다음에 x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x 제곱 이렇게 되고 2가 됐으니까 2로 앞에 뭐 해줘야 돼서? 나눠줘야 돼서 개수는? 그렇지. 얘는 사실은 얘가 x 0승이 생략된 거야. 그럼 차수가 올라가야 되니까 몇 차가 되고 몇 차가 되고 1차를 해서 x 1승 이렇게 되겠죠? 그럼 1을 앞에다가 나눠주면 돼요. 근데 1 나눌 필요 없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마무리하면 된다 안 된다? 플러스? 접근할 때는 접근할 수 기억해야 돼. 서술형 공략하면서 이거 빼먹으면 이런 계산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원함수로 도함수만 구할 수 있었지만 우리가 도함수로 원함수를 구할 수도 있다 라는 계산이 미분의 역연산, 미분의 반대 계산이 완벽한 역연산 관계는 아니야. 왜냐면 적분상수라는 존재 때문에 그렇진 않은데.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미분과 적분의 관계. 자, 보세요. 이거 하기 전에 내가 좀 적분을 더 이해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쏠까? 자, 이거 인티그랄 계산해라. 부정적분 계산해라 라고 하면은 미분에서 얘가 되는 애 중에 상수항이 0인 애를 써. 그런 다음에 플러스 꼭 뭐를 붙여줘라? 이렇게. 이때 우리 영어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인티그랄 fx dx 이거를 우리가 f의 뭐라고 부른다고요? f의 뭐라고요?
부정적분. 풀어서 설명하면 F의 부정적분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뭐에서 뭐가 나오는 거? 따라하세요. 너희 얘들아 좀 친구 좀 해봐. 미분에서 누가 나오는? fx가 나오는? 배는 나오는 애가 나중에 있어. 미분에서 fx가 되는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부른다라는 걸 알아야 돼. 모르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막 영어 단어가 200개씩 외우는 것도 아니고 몇 개나 지금 외운다고 생각하면 안 돼. 자, 이 안쪽에 있는 이 fx 얘를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 그랬죠? 따라서 피적분 함수. 피적분 함수를 부른다 그랬어. 그리고 fx의 부정적분은 하나다, 여러 개다? 여러 개야. 무수히 많아요. 상수항에 따라 무수히 많아.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걸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쓴다고요? 라지 fx를 쓴다. 이 라지 f는 우리는 그러면 fx의 부정적분 중 하나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f의 부정적분 중 하나 또는 한 부정적분. 그러면 우리가 한 부정적분, 제일 대표적인 거 하나 써주고 걔랑 뭐만 차이 나요? 라고 말을 하고 상수항만 차이 나요 해서 C로 표현하고 이 C가 의미하는 게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금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배웠냐면 실제로 계산까지 배웠어. 인테그랄 이렇게. 자, 이걸 같이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읽어보자. 인테그랄 3x 세제곱 dx 라고 읽고요. 얘는 누구의 부정적분이라고 부른다고요? 3x제곱의 부정적분이다. 그게 무슨 뜻인데? 라고 하면 뭐라고 표현해주면 될까? 그래서 선생님이 나오는 함수를 말을 하는 거야. 자, 얘를 이제 계산해라 또는 3x 함수를 적분해라 라고 하면은 우리가 계산을 해줄 수 있어야 돼. 자, 일단은 세제곱은 미분의 세제곱이 나왔으려면 몇 제곱을 내가 미분했길래 세제곱이 나온 걸까? 대제곱을 미분하면 세제곱 됐을 거고, 미분은 얘가 내려오면서 곱해졌지. 적분은 얘를 거꾸로 나눠주면 돼요. 반대라서. 자, 그럼 원래 계수 3이었죠? 4로 나눠주면 계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상수항이 0인 한 부정적분이야. 수많은 그 부정적분 되게 많을 거 아니야? 대표적인 거 하나 써준 다음 뒤에 뭐를 써주면 된다고요? 이렇게. 이걸 우리가 3x 3승을 적분했다. 이게 이 부정적분이랑 이게 똑같은 말이야. 이걸 구했다. 3x 3승을 적분했다. 라고 똑같은 말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3x 3승을 적분해라. 그러면 3x 3승의 부정적분을 구해라. 그러니까 얘를 구해라. 여기서 끝내지 말고 진짜 그걸 계산까지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지금 우리 이거 배운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납득이 되나요? 이거 이해 안 되는 게 있고 여기서 모르는 게 있으면 뒤에를 당연히 이해를 할 수가 없겠죠? 자, 뭐 한 거냐? 지금 부정적분의 정의했고요. 대표적인 애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배웠고, 상수항만 차이 나도 무수히 많은 부정적분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얘 적분해라 라고 하면은, 적분해라 라고 하면 인테그랄 dx 이걸 구하라는 얘기고, 여기서 끝내지 말고 얘를 한 번 더 계산을 해줄 수 있다. 적분해라 그러면 나중에는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돼. 적분해라. 여기까지 괜찮니? 이걸 적분해라, 이걸 구해라. 다시 얘를 적분해라, 부정적분을 구해라. 그래서 구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이 정도 말했으면, 몰랐으면 물어봤을 테니까 넘어갈게요. 사실 우리 수업이 문제풀이 위주 수업이었어야 됐지만 어쩌다 보니 개념이 우리가 빨라서 특강이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가지 함수의 적분, 우리가 이거는 거꾸로 상상을 하면 돼요. 누구를 미분했을 때 x n승이 될까를 상상을 해서 찾으면 되는 거야. 자, 이거 계산해라 라고 하면은 계산해라 또는 x n승을 적분해라 라는 똑같은 말이고, 계산하는 얘기가
자, 그러면 x 몇 승이 됐을 거고 n 플러스 1승 거꾸로니까 차수가 1 늘어나서 n 플러스 1승이 됐을 거고 미분하면 차수를 앞에 곱해줘. 반대인 적분하면 곱했던 거 다시 빼져가니까 나눠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앞에 개수가 몇이 되죠? 하고 플러스 해서 매번 뭐가 될까 상상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x 7승을 적분해라 라고 하면 바로 내가 몇 분의 1 앞에 써주고 8분의 1 하고 x 몇 승? 하고 플러스 이렇게 바로 계산할 수 있는 누구를 미분했을까 이런 상상하면 안 되고 저 공식을 바로 적분을 해야 돼요. 참고로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n이 자연수이기 때문이야. 근데 그냥 어차피 그런 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그냥 얘기 나눌게요. 자, 그 다음에 cfx dx 아니 누구를 미분했길래 cfx가 나왔을까? 사실 얘네들은 이제 증명을 이거는 증명할 수 없고요. 이거는 계속 미적분 내용인데 알아두면 좀 유용해서 그냥 써놓은 거고 얘네 둘이죠. 요 세 개가 원래 우리 수트에 배우는 내용인데 얘네들은 증명을 자 이렇게 해볼까요? 내가 라지 F를 F의 한 부정적분이라고 할게요. 부정적분 중 하나를 내가 이렇게 할게. 그러면 이 라지 F를 미분하면 진짜 뭐가 될까? 이걸 미분하면 진짜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CFX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는 양변을 내가 지금 처음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지금 펴는 거 생각이 안 나. 라지 FX, 라지 FX는 라지 FX가 이거였죠. 이렇게 라지 FX는 플러스 C가 있었잖아. 기억나면 족분했다. 원래 이렇게 했나? 모르겠네. 네, 상수항을 K로 놓을게요. 이렇게 있고 내가 실수배를 양변에 K배 했다고 칠게요. 곱하기 K, 곱하기 K 이렇게 했다고 칠게. 자, 그러면 이 여기는 이제 K, 라지 FX 플러스 KC. 근데 어차피 이것도 어떤 상수를 의미하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냥 어차피 뭔가 실수배는 상수라서 그냥 C가 흡수해버려도 뭔가 상수야. 뭔지 모르지만 상수야. 이렇게 난 쓸게요. 자, 그런 다음에 양변을 이제 내가 미분할게요. 양변을 미분하면 자, 우리 미분할 때는 실수배 된 거는 그냥 무시하고 미분한 다음 따로 나중에 실수배도 된다를 배웠었죠? 이거 기억나? 이거는 도함수에서 배웠던 거야. 도함수에서 K 이렇게 배웠어.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C 한 다음 F 이렇게 됐었잖아요. 실수배는 그냥 따로따로 해주면 된다. 그래서 미분을 했더니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K 한 다음에 라지 F는 스몰 F의 부정적분 중 하나였잖아. 미분에서 누가 나오는 애 중 대표적인 애였던 거야? 미분에 스몰 F가 나오는 애 중 하나였어. 그게 상수항이니까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0이 됐겠죠? 는하고 이건 실수니까 F고요.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뭐야? 뭐에서 뭐가 나오는 애들을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미분에서 가 나오는 애 중 이게 뭐야? 그냥 행식이라서 여기를 F 프라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거 안 된다니 넘어갈까?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거는 저 실수배 된 게 CFX를 왔어요. 안 해. 이 증명을 내가 한번 보고 이것저것 보고 왔어요. 이렇게 부끄럽다. 네, 안 해서 모르겠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쓰다 보니까. 자, 얘는 그냥 밖으로 빼낼 수 있어요. 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증명 방법이 바뀌었어. 나 때는 내가 기억하는 증명은 이게 아니었는데 사실은 이제 인테그랄이라는 게 얘랑 똑같은 표현이 리미트, 시그마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변한 거. 이걸 간단하게 쓰게 된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원래. 그래서
그래서 얘는 리미트이면서 동시에 시그마의 성질을 교집합의 성질을 가진다는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실수배는 시그마도 밖으로 빼낼 수 있고 리미트도 밖으로 빼낼 수 있어서 얘도 밖으로 빼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더하기나 빼기도 시그마는 안쪽에 더하기 빼기 분리할 수 있죠. 리미트도 둘이 값이 극한이 존재한다면 분리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둘의 교집합 성질을 가진 인테그랄도 우리가 분리할 수 있어요. 한번 딱 보면은 이거 한번 딱 알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증명을 해줄 줄 몰랐어. 갑자기 하고 싶어서 했는데 안 되네. 자, 이렇게 이 두 가지는 꼭 알아줘야 돼요. 근데 곱하기랑 나누기는 애초에 시그마 때문에 안 돼요. 시그마는 우리 수열 배울 때 an 곱하기 bn 이거를 시그마 an 시그마 bn의 곱으로 표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 그럼 실수배 이렇게만 우리가 분리하고 빼낼 수 있었기 때문에 곱하기 나누기는 이렇게 분리가 안 될 수 있어요. 수업 안 할 때. 근데 마찬가지 여기도 적분도 인테그랄도 우리가 곱하기 나누기는 분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 알아야 되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미분에서 이게 나오는 거 거꾸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건 그냥 결과를 써줄게요. 굳이 우리가 여기서 교과서에서 이거 나올 일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 미분하면 얘 내려오면서 이거 소거되고 속미분 A 곱해지면서 이거 소거돼서 얘가 딱 나와요. 하고 플러스 얘는 플러스 C 썼는데 얘는 내가 플러스 C 썼어 안 썼어? 안 썼죠. 그 이유는 어차피 이거 인테그랄 계산하면 요 안에 C가 있을 테니까 요 안쪽에 내가 C를 넣어버렸다. 어차피 풀면 여기서 나올 거야. 기다려 나중에 나올 거야. 뭐 이런 느낌으로 안 써줘도 돼요. 인테그랄 남아있다면. 이 증명이 결국 정의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냥 어떤 애를 열심히 미분했더니 이게 나왔어. 정적분이면 증명할 수 있거든요. 부정적분 증명. 미분했더니 얘가 나왔어를 보여주면 되는데 라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본 수업 때 우리가 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가 적분하는 걸 배웠는데 적분하는 적분 보시고 끝이네. 자, 봅시다. 구간분할함수의 적분은 우리가 구간이 나오는 게 구간이 다르게 따로따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거야. 우리 구간분할함수의 도함수 구하는 거, 구간분할함수 미분하는 거 예를 들면 fx가 f1, f2 이렇게 돼 있어. 쳐보세요. 이거 미분해서 도함수 구하면 그냥 따로따로 미분하면 됐었잖아. 우리 첫 번째 구간에서는 F1 프라임, 두 번째 F2 프라임 따로따로 미분하면 됐잖아요. 적분도 마찬가지예요. 따로따로 적분해주면 돼. 자, 그러면 fx는 하면 우리가 따로따로 적분을 해줄게요. F1 프라임, F1의 도함수였어? 그럼 적분하면 거꾸로 누가 나와야 될까? F1x가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근데 적분하면 까먹지 말고 내가 누구를 꼭 붙여줘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꼭 써줘야 돼. 자, 그 다음에 F2' 적분하면 그럼 뭐가 된다 생각하면 될까요? QX하고 플러스 근데 이 상수랑 같다는 보장이 없어. 여러 개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이름을 C1, C2, C3 이렇게 구분을 꼭 해줘야 돼요. 네, 자, 참고로 여기 보세요. F'A가 정의되어 있으면 이게 무슨 소리냐? F'A가 정의되어 있다? 그러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자, 미분계수는 X는 A에서 F가 뭐가 가능하다는 뜻이죠, 이게? 미분이 가능하다. 이게 미분 가능의 정의였잖아. 미분 가능하다가 뭔데? 그러면은 미분계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라고 약속했으니까 F'A X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한다? 존재한다? 정의한다? 정의된다? 존재한다? 그럼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러면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 무슨 성도 보장이 되죠? F가 연속도 보장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F가 연속이다? 그러면 대입했을 둘이 어때야 될까요? 같겠죠. 그럼 대입하면 위에서는 뭐가 나오고 F1A 플러스 그 다음에 F2A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자, 정의되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참고로 우리가 구간분할함수의 도함수는 F' 도함수가 구간분할되어 있다? 보통 이 등호가 없는 게 정상이야. 등호가 있다는 얘기는 F'A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보통은 이 등호가 없는 게 정상이야. 근데 있다? 엄청 특별한 상황이야. 와? 뭐가 보장이 되는 거냐면 뭐랑 뭐가 그 지점에서 미분 가능한 연속이 보장이 되는 거야. 구간분할함수 도함수인데 F'인데 보통 등호 없이 이렇게 A보다 작을 때 클 때가 정상이야. 근데 등호가 있다? 이거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라고? 미분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이거 모르면 문제가 안 풀려야 해. 되게 중요한 조건인데 놓치면 당연히 안 풀리는 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구간분할함수 그냥 따로따로 조건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부정적분과 항등식은요, 이거는 우리 항등식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룰 때 크게 5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 항등식이 나왔다? 제일 우리가 먼저 해볼 만한 거 대입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 두 번째, 대입할 만한 게 없다? 그러면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미분이었어. 이건 우리가 그 미분 단원에서 많이 했었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됐어. 배우진 않았었지만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 적분을 고려해볼 수도 있어. 완전 적분해버릴까? 어차피 똑같은 식이니까 적분은 똑같겠지. 한번 적분해버릴 수도 있고, 네 번째가 이제 최고차항 비교, 다섯 번째가 계수 비교 이렇게 됐던 건데, 그래서 예상할 수도 있게 되는 거야. 주의할 거는 인티그랄 fx dx 하면은 이거 무슨 뜻이야? 미분에서 누가 나오는 함수? fx가 나오는 함수라는 뜻이잖아. 근데 내가 여기다가 대입해버리잖아. x는 1 대입했다 이거. 그럼 미분에서 누가 나오는 함수가 돼버린 거야? 이러면 안 돼요. 미분에서 f1이 나오는 함수니까 f의 x 이렇게 되면 얘는 1차식이지. 얘는 그냥 상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1차식이 돼버린 거야. 근데 사실 fx가 몇 차였을 줄 알고 fx가 10차 이랬으면 이거 원래는 12차가 됐어야 되는데 대입을 잘못한 바람에 결과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인티그랄 dx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이 상태에서 대입을 하는 게 아니야. 1번은 거르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뭐부터 고려를 하는 거야? 미분부터 고려를 해야 돼요. 자, 그럼 미분했다? 그러면 자, 얘가 fx의 뭐라 부른다고 얘를? fx의 부정적분 뜻이 뭐라고요? 뭐에서 뭐가 나오는 거? fx가 나오는 함수. 근데 진짜 뭐 한다고? 그럼 뭐가 나와야겠어 당연히? 는 g' 이렇게 되겠죠? 자, 인티그랄 어렵죠? 새로운 항등식 얻었죠? 그럼 꼭 대입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뭐 적당한 A가 됐든 B가 됐든 뭐 1이 됐든 10이 됐든 0이 됐든 상황에 맞게 대입해볼 만한 것들을 대입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라. 알아서 일단 해라. 하고 싶은 거 해라. 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싶었던 거는 일단 인티그랄 dx 있으면 대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된다고? 이거부터 하고 없어지면 그때부터 대입을 해라. 두 번째, 자 fx는 g'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양변에 적당히 어차피 얘랑 항상 똑같은 식이에요. 그러면 미분에서 얘 나오는 함수랑 미분에서 얘 나오는 함수랑 어떨까? 당연히 같지만 다를 수도 있어. 왜? 예를 들면 얘가 2x인데 적분하면은 미분에서 2x 나오는 함수 그럼 x제곱일 수도 있고 얘는 x제곱하고 플러스 2 이렇게 되는데요. 쓸 수도 있어요. 미분 결과가 어때? 똑같아. 달라요? 똑같죠? 네. 근데 원래는 달랐을 수도 있단 말이야. 적분 상수 때문에. 그래서 적분했을 때는 대입부터 할까요? 뭐 할지 모르면 대입도 해버리고요. 대입이 한 개일지 두 개일지 나는 몰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가 도함수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적분을 이제 해볼 수도 있다. 하나의 옵션이 더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라지 fx 그중 하나를 그냥 쓸게요. 플러스 c. 얘 적분한 걸 뭐라 써야 될까? gx하고 플러스 근데 c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면 내가 이름을 따로따로 써줘야 된다 그랬죠? 한 다음에 얘를 넘겨. 얘를 넘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어차피 이거 그냥 뭔지 모르는 무언가 상수라는 뜻이잖아. 이미 상수라는 뜻이니까 그냥 한쪽에 이렇게 몰아버려서 C 이렇게 써버려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고 대입하고 뭐 이제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겼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한 등식을 접근하고 미분하고 이런 걸 설명을 해줄게요. 네. 고마워. G 프라임이었으니까 스몰 G가 되는 게 맞겠죠? 자,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 교과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잠깐 쉬세요.